추운 겨울 오후 따뜻한 주방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코끝에 맴도는 달콤하고 우디한 향기가 즉시 행복하고 차분한 기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핫초코나 갓 구운 사과파이 옆에는 작은 갈색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향신료 중 하나인 시나몬입니다. 오늘날에는 동네 마트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때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나몬 특유의 향과 맛을 사랑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이것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야생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이 특별한 향신료는 치료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나몬의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믿어서 왕과 왕비가 죽은 뒤 그들의 시신을 보존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죠. 시나몬의 진짜 원산지는 아주 먼 땅이었기에 수세기 동안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용감한 상인들은 지중해에 닿기 위해 위험한 사막을 가로질러 수만 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정이 너무 험난했기 때문에 오직 최고 부자들만이 시나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나몬은 엄청난 사치의 상징이었으며 종종 아름다운 신전에 강력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성공을 뽐내고 싶어하는 엄청난 권력과 놀라운 아름다움의 장소였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모든 보물 중에서 먼 땅에서 온 갈색 나무 껍질은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시나몬이라 불렀고, 이는 로마시의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극도의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오직 가장 중요한 시민들만이 이것을 만지거나 냄새 맡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 놀라운 향신료는 금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이 향신료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죽으면 가족들은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대규모 장례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 중에 그들은 커다란 불 위에 귀한 나무 껍질을 태웠습니다. 수천 명의 구경꾼들에게 자신의 막대한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달콤한 향기가 로마 시내의 공기를 몇 시간 동안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비싼 물건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보다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권력자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네로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포파이아 사비나가 65년의 세상을 떠나자 황제는 깊고 끔찍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절대 잊지 못할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하인들에게 도시 전체의 시나몬 재고를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그에게 비용이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도시가 자신의 여왕을 위해 바치는 희생의 향기를 맡기를 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네로는 그 단 하루 만에 로마시의 1년치 시나몬 재고를 전부 태웠다고 합니다. 이는 바다와 사막을 건너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양의 향신료였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태움으로써 그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임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런 엄청난 부의 과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향신료가 황실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순수한 사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그의 깊은 감정을 이처럼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나몬은 장례식에도 쓰였지만 로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향신료를 즐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의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시나몬을 넣는 것을 즐겼습니다. 부유한 집의 큰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은 고기용 진한 소스에 갈아낸 나무 껍질 가루를 섞곤 했습니다. 또한 와인에 시나몬을 넣어 추운 밤에 딱 어울리는 따뜻하고 매콤한 풍미를 만들기도 했죠. 이러한 특별한 요리들은 손님들이 맛있는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긴 파티에서 제공되었습니다.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친구들과 방문객들에게 자신을 뽐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향신료는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에 시나몬이 있다는 것은 곧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문객이 집에 들어와 달콤한 향기를 맡는다면 집주인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나 농부들은 감히 살 엄두도 낼 수 없는 물건이었죠. 엘리트 로마인들은 시나몬을 몸과 옷에 뿌리는 향수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군중 속에서도 돋보일 수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가격이 이토록 높게 유지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인들이 시나몬이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온 영리한 상인들로부터 시나몬을 샀지만 그 원산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 나무 껍질을 어디서 발견했는지에 대해 온갖 기묘한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향신료가 세상의 중심이나 마법의 정원에서 자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공급처를 찾을 수 없었기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얼마든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향신료를 더욱 마법 같고 희귀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향신료들을 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매년 막대한 양의 금을 썼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이 로마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금화가 동쪽으로 흘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갈색 향신료에 대한 갈망은 멈추기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상원 의원들과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았습니다. 시나몬은 로마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이러한 긴 무역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단이나 진주 같은 다른 사치품과 비교했을 때 시나몬은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비단은 보기에 아름답고 진주는 착용하기 좋았지만 이 향신료는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점이 시나몬을 단순한 보석보다 더 개인적이고 가치 있게 느끼게 했습니다. 시나몬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태양과 대지의 힘을 섭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체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사치였습니다. 중세의 길고 어두운 시절 동안 달콤한 시나몬 나무의 비밀은 유럽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중동에서 온 영리한 상인들만이 이 놀라운 나무 껍질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지식을 세상과 공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자신들의 활발한 무역을 보호하고 이익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쪽의 먼 땅으로 가는 여정은 매우 위험하고 길었기 때문에 시나몬은 오직 가장 부유한 가문들만이 보고 맛볼 수 있는 희귀한 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인들은 시나몬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 수많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새들이 높은 산기도에 귀한 시나몬 막대기로 둥지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새들이 너무 크고 힘이 세서 인간이 직접 올라가 손으로 시나몬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행가와 탐험가들이 원산지를 찾으려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공유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멀고 신비로운 곳에 가볼 방법이 없었기에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럽인들에게 거대한 새들로부터 향신료를 얻기 위해 영리한 속임수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산 근처 바닥에 무겁고 큰 고기 덩어리들을 놓아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새들이 내려와 고기를 낚아채 둥지로 가져가는데 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둥지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제야 상인들이 새들이 공격하기 전에 부서진 시나몬 막대기들을 재빨리 주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나몬을 채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꾼들은 위험한 괴물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이 지키는 깊고 어두운 계곡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락 없이 나무 껍질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는 영령들이 향신료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묘사들은 중동 상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 여정이 치명적이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나무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인류 역사의 중간 지점인 수백 년 동안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에 대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굶주린 시장에 향신료를 가져오기 위해 상인들은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사막과 추운 산맥을 가로질러 수만 리를 뻗어 있는 아주 긴 길이었습니다. 낙타떼가 아시아의 건조한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시나몬 자루를 날랐습니다. 이 여행자 집단은 도둑과 가혹한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뭉쳐야 했습니다. 여정의 모든 단계가 향신료의 가격을 높였습니다. 시나몬이 지중해에 도착할 때쯤이면 나무 껍질의 가격은 모든 이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육로를 이용했지만 다른 이들은 나무배를 타고 넓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바람이 배를 서쪽으로 밀어주길 기다리며 시나몬이 자라는 섬에서 달콤한 나무 껍질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선원들은 거대한 폭풍과 귀중한 화물을 훔치려는 해적 등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바다에서 긴 시간을 보낸 뒤 배들은 이집트의 번화한 항구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나몬은 상인들에게 팔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인 베네치아로 옮겨졌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에서 이 향신료는 오늘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가격에 팔렸습니다. 시나몬 한 자루의 가치가 집 한 채나 큰 농장보다 더 높을 수도 있었죠. 베네치아 상인들은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 이 향신료를 파는 권한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 왕비,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만이 정기적으로 시나몬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시나몬은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방에 시나몬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유럽의 왕족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사슴, 돼지, 소와 같은 무거운 고기에 향을 입히기 위해 시나몬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시나몬의 강하고 달콤한 향은 신선하지 않은 고기의 맛을 가려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풍미를 더해 주었죠. 연회에 초대된 손님들은 왕실과 부유한 주인들이 갈색 가루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항상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세 의사들 또한 시나몬이 인체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향신료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질병의 차갑고 축축한 성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위장 문제나 심한 기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술이나 꿀을 섞은 음료를 만드는데 자주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어떤 가격을 치르더라도 시나몬을 구하려 했습니다. 시나몬은 많은 사람에게 고대 의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6세기 동안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가는 직항로를 찾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 향신료 무역은 주로 시나몬의 출처를 철저히 비밀로 지켰던 중동의 영리한 상인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은 매우 용감했고 불을 찾아 넓은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나무가 자라는 정확한 장소를 찾아 다른 이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향신료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나무 껍질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1518년에 포르투갈인들은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스리랑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실론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숲에서 최고급 시나몬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었기에
숨겨진 낙원과도 같았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땅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향신료의 전설적인 고향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섬의 운명과 글로벌 향신료 시장을 수세기 동안 바꿔놓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섬에 살던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향신료를 수확해 왔습니다. 그들은 숲을 잘 이해했고 나무를 죽이지 않으면서 껍질을 벗기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나몬을 세계적인 권력이나 막대한 금을 얻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현지 왕을 만나 모든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시나몬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길 원했습니다. 이 협정은 현지 섬 주민들에게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새롭고 가치 있는 발견을 보호하기 위해 섬의 해안을 따라 크고 튼튼한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콜롬보라는 곳에 세워졌으며 이곳은 그들의 모든 운영에 매우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요새들은 무거운 돌로 만들어졌고 향신료를 훔치려는 적들을 쫓아내기 위해 많은 대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구조물을 건설함으로써 포르투갈인들은 섬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유럽 국가도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혹은 높은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귀한 시나몬 껍질 한 조각도 얻지 못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나몬을 얻는 과정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많은 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현지인들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에서 껍질을 수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알맞은 나무를 찾아 가지를 치고 특수 도구를 사용해 껍질의 얇은 속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야 했습니다. 일단 껍질을 벗겨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얇고 갈색인 모양으로 말릴 때까지 햇볕에 말렸습니다. 야생 동물과 습한 날씨 때문에 이 작업은 위험했지만 포르투갈인들은 부유한 유럽의 굶주린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년 더 많은 양을 요구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실론 섬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급 시나몬에 대해 소위 말하는 독점권을 가졌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 이 특정 종류의 향신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나몬의 맛과 향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왕과 왕비들은 자신의 주방과 파티에 시나몬을 두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는 포르투갈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제국을 수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비밀 항로와 섬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강력한 국가들이 큰 질투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포르투갈 선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지도와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시나몬을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황실의 보물처럼 취급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향신료를 팔다 걸린 선원은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자신들의 강력하고 부유한 왕의 통제하에 완전히 두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포르투갈인들이 들여온 막대한 양의 시나몬은 사람들이 음식과 지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전히 매우 비싸긴 했지만 중세 시대보다는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손님들에게 자신들이 먼 동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의 맛을 내는 것부터 실론의 이국적인 숲 향기가 나는 향수를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시나몬의 산지를 찾아낸 포르투갈의 성공은 많은 다른 탐험가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땅과 더 많은 불을 찾아 항해를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포르투갈인들은 시나몬 무역의 주인이자
해안 지역의 통치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시나몬을 수집하면서 교회를 짓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엄격한 통제와 현지인들을 대하는 방식은 많은 긴장과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다른 유럽 열강들이 더 큰 배와 더 많은 군대를 앞세워 그들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론에서의 포르투갈 이야기는 위대한 발견과 엄청난 부, 그리고 숲속의 평범한 나무 껍질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투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가치 있는 시나몬 무역을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인들이 실론 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 포르투갈 사람들로부터 이 권력을 빼앗았죠. 네덜란드인들은 매우 엄격했으며 모든 나무를 하나하나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새롭고 더 강력한 힘이 도착하면서 그들의 권력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매년 더 크고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러프록에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맛있는 나무 껍질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767년에 영국인들은 향료 시장을 영원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가 힘을 잃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거대한 배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 다른 유럽 열강들에 도전했습니다. 이때는 바다 곳곳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선원과 군인이 고향에서 수만 리 떨어진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싸우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당시 런던과 파리에 사는 부유한 가문들의 시나몬을 파는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비즈니스와 조직화에 있어서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울창한 정글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향신료 나무를 찾기만 했습니다. 이는 나무 껍질을 수집하는 매우 느리고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영국 지도자들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향신료를 공급하기 위해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농장을 만들기 위해 야생 식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농장은 종종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나무가 깔끔한 줄을 지어 자라게 되어 쉽게 접근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거대 농장을 만드는 것은 남아시아의 풍경을 아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린 나무를 심고 돌보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농장에서 일할 수천 명의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농법 덕분에 회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나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타에 실려 사막을 건너던 적은 양 대신 거대한 나무배들이 달콤한 향기가 나는 나무 껍질 자루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는 영국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향신료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들은 네덜란드와 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거운 대포를 실은 거대한 나무배로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들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매우 비싸고 위험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796년에 실론섬의 모든 통제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시나몬 산지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격을 책정하고 번화한 유럽 시장에서 누가 향신료를 살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향신료를 수확하는 방식도 더 전문화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훌륭한 기술로 가지에서 껍질을 벗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나무의 속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뒤에는 따뜻한 햇볕 아래 말려두었습니다. 마르면서 나무 껍질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퀼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영국인들은 향신료의 품질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보내지는 모든 조각이 완벽하고
수많은 고객을 위해 멋진 향을 내길 원했습니다. 이 역사적 시기는 단순히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새로운 규칙들로 인해 많은 가문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영국이 땅과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현지 왕과 지도자들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내륙 농장에서 큰 배로 향신료를 운반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와 항구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작은 마을들과 수만 리 떨어진 유럽의 거대하고 북적이는 도시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시나몬은 중세 시대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마침내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매우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모든 과정을 통제했습니다.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부터 런던의 상점에서 향신료가 팔리는 순간까지 그들이 책임졌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통제 덕분에 그들은 세계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놀라운 향신료는 전 세계의 많은 따뜻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주방의 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베이킹과 요리에 사용하는 시나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매우 큰 농장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먼 과거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이제 시나몬은 왕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추운 겨울철 우리가 좋아하는 연말 간식과 따뜻한 음료에 달콤하고 따뜻한 풍미를 더해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또한 이 향기로운 나무 껍질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돕고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단돈 몇 달러면 시나몬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시나모니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던 시절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시나몬은 푸른 바다를 건너고 수세기의 인류 역사를 통과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향신료는 우리가 책에서 읽는 고대 탐험가들과 옛날 세계의 용감한 상인들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다음에 시나몬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의 손에 닿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쳤는지 기억해 보세요.